오늘은 부모 상담 때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모 상담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 상담은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부모 상담은 가정과 기관이 연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특징과 특성을 더 잘 알게 돼서 맞춤형 보육이 가능해지고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사회생활, 네? 어린이집에선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는 우리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부모 상담을 하고 나면요. 교사와 부모가 신뢰가 두터워지면서 우리는 이 아이를 위한 보육 메이트야 라는 마음이 끈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모 상담, 어떤 걸 물어봐야 되냐? 부모 상담은 가정에서 보내주신 면담지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담지를 받으셨을 때 아이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 아이의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시터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적어 가시면 좋은데요. 아이의 개인적인 질문들도 적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딱 요 4가지는 적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원해서 밥은 잘 먹나요? 우리 아이의 기본적인 식사 습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이가 편식을 하지 않는지, 밥 양은 적당하게 먹는지, 먹는 속도는 어떤지 등의 기본적인 식사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누구는 이런 반찬을 좋아하고요. 자리에 잘 앉아서 밥을 먹고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더 주세요라고 잘 표현을 해요. 이런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어머님들이 네? 우리 애가 배춧국을 좋아해요? 에? 콩나물을 먹는다고요? 아니 우리 애가 스스로 먹어요? 선생님이 먹여주시는 거 아니고 깜짝 놀랍니다. 집에서와 다르게 편식하던 친구들도 원에서는 잘 먹는 경우 되게 많고요. 우리 아이의 사회생활이 식습관에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걸터 앉아가지고 엄마가 먹여줬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잘 먹는 친구들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 원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집에서도 원에서도 똑같은 모습인 친구들도 있지만 집에서는 개구쟁인데 원에서는 굉장히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원에서는 개구장인데 집에 가서 오히려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굉장히 집과 원의 생활이 다른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와 집에서의 생활이 다르듯이 아이들도 원에서의 생활이 다를 텐데 엄마들이 꼭 원 생활을 들으면서 어머, 우리 애 밖에서는 안 새는 바가지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질문에서 그동안 교사가 아이를 관찰했던 특징들 아니면 아이들의 장점들을 제일 많이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 누구는 탐색 영역을 좋아해서 밀가루 탐색할 때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하더라고요. 몰입도가 좋더라고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선생님 일부러 우리 애 칭찬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사가 봤을 때 느껴졌던 아이들의 좋은 부분, 좋은 특징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선생님이 일부러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나요? 이거는 사회성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땡땡이는 누구랑 짝이에요. 누구랑 노는 걸 선호해요. 특별히 친한 친구보다는 두루두루 잘 같이 노는 편이에요. 항상 땡땡이는 먼저 놀이를 제안해요. 같이 아이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또래 간의 갈등 사항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자기의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혹은 이러한 갈등 사항에서 교사가 어떻게 개입했고 어떻게 갈등 사항을 도와줬는지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가끔은 교사가 형제나 자매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형과 놀이할 때 갈등 사항이 있나요? 형이랑은 갈등 사항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형제 자매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4번째인데요. 집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이 질문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부모 상담 때 교사가 어머님께 이 부탁을 꼭 드려야겠다.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준비한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가끔씩 이 주제가 조심스러우면 말 꺼내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머니 우리 땡땡이가 원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요 한 부분만 도와주시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물론 위에 있었던 질문들을 통해서도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개인적인 부탁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했을 때 어떤 어머니께서 "선생님, 우리 아이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고민이 됐어요. 막 "아 어머니 단점이 없는데 굳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상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점입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땡땡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에서는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요렇게 도와주시면 우리 땡땡이가 정말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런 점이 진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조금 도와주면 아이가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시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 상담을 하고 항상 뿌듯했던 게 어머님들이 상담을 마치고 나서 "아 선생님, 우리 아이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교사도 칭찬받으면 진짜 기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담 끝나고 나갔을 때 옆반 쌤들한테 "우리 반 엄마들 너무 좋아." 어떻게 막 자랑을 했었거든요. "감사하다." 이 한마디가 또 교사에게는 아이들을 더 열심히 보육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요 감사의 한마디도 꼭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부모 상담 때 되게 긴장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부모 상담은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질문들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부모님들, 부모 상담 화이팅! 앞으로도 현실적인 육아 이야기 많이 나눌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